14번. 여러분, 자기가 시험을 치다 보면 항상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럼 그것은 국가고시 기출문제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물권이면 물권, 민초면 민초, 채권은 채권, 그것을 좀 여러분요,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이건 없어요. 객관식은 오지선다행인데 몇 번 얘기하지만, 오지선다행은요, 언젠간 되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민법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법은 공부를 오래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민법의 한 가지 그건 진리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양이 많죠. 근데 자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듣는 것이 많아지니까,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는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 개로는 작년에 60점에서도 아마 올해도 여전히요, 60점에서 65점 사이에 놓을 거예요. 작년에 60점에서. 1년 했는데 60점이다? 그럼 올해도 거의 비슷한 점수에 놓을 거예요. 작년에 80이었다?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80일 거예요. 그런데 민법은 작년에 50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올해는 반드시 60 이상은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민법은 처음에 양이 많으니까 이 양을 많은 것을 어느 정도 이게 좁힐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점수가 훅 안 올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4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2판 4판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60점이 안 되면 강의를 듣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자꾸 강의 들으면 다시 또 내가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 문제를 자기가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거 말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내가 지금 강의하듯이 이런 정도의 내가 강의한 것에 한 70% 정도만이라도 소화를 하려면 아마 시간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차라리 듣고 가서 정리하면 훨씬 빠를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시험을 안전적으로 합격하려면 물권하고 채권이, 항상 내가 계속 얘기했죠? 물권하고 채권 점수를 맞아야 되거든요. 물권, 채권이요. 물권, 채권 점수를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물권이나 채권 한 파트씩 잡아가지고, 물권은 한 두세 번, 채권은 한 두세 번 들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라는 것을 한번 딱 알게 되면 점수가 잘 안 떨어지는데요. 항상 적당히 하고 그만두니까, 적당히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적당히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점수가 항상 거긴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으려면 좀 지겹더라도 좀 지겨울 정도로 강의를 들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내가 또 들어?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더 들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한 번 딱 듣고 나서 놔두고 한 달 있다가 들으니까, 그래, 내가 항상 하는 말, 매일 민법 공부 매일 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항상. 왜냐면 하루에 매일 강의 한 두세 개씩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점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거예요. 알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한 파트를 처음부터까지 쫙 받은지, 민총, 물권이면 물권, 채권이면 채권, 특권, 이걸 짧은 시간 안에, 2, 3일 안에 쫙 봐줘야지.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느 한 순간에 딱 점수가 뛰는데, 학생들은 강의가 40개인데 하루에 한 3개씩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두 달 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죠.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그건 사실 혼자 고생하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똑바로 하는 것인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그냥 책가방 들고 가서 도서실 가서 그냥 살아. 그러고 가서 밖에 나가서 한번 입하고 시작하면 한 2시간, 3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공부가 안 돼. 머리가 멍해가지고. 아까 내가 말 실수했나? 말 실수했으면 누구 흉 봤어. 근데 그게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돼. 제가부터 그러지 말고,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총, 물권, 채권, 특권 중에서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죠. 잘 맞은 부분 잘 맞죠. 그 부분은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고, 점수 안 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아직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론으로 듣고 또 문제 풀려면 힘드니까 문제로 만드는 것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점수가 한
뭐 이렇게 한 26, 한 뭐죠? 한 30개 정도씩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파트별로 보는 것보다는 뭐가 나냐면 우리 공유자 기출문제 해설해 놨잖아요. 전범위 해설하는 거. 그런 것을 만약에 강의를 듣고 싶으면 그런 것을 듣는 게 훨씬 낫죠. 처음부터까지 전범위 듣는 거. 해봤자 한 서너 시간이니까요. 그걸 하나 들으면 처음부터까지 다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우지 않고 자꾸 상기시키는 게 낫죠. 그리고 여러분요, 기출문제요. 한 5개 정도만 딱 들으면요. 민법에 터치하지 않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4군데, 3개 정도? 3개 정도만 해도, 3개에서 4개 정도만 들어도 민법의 전범위로 터치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범위를 자꾸 봐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감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자꾸 남들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점수 안 나오는데 남이 책 보니까 점수 나오더라. 그 사람은 책 볼 능력이 되니까 책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책을 볼 능력이 되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점수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늦게 깨우친 거죠. 아, 내가 책을 보니까 점수가 나왔다. 그것은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까지 쌓은 거지. 이건 생각하지 않고 책 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상담할 때 되게 힘든 게,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되게 힘든 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알겠죠?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60점 안 되면 강의를 드려야 돼. 60점 이상, 70점을 넘는다, 내 점수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문제 있죠. 공지적 기출문제 있죠. 그 기출문제를 강의를 듣든지 풀든지 전체적인 것을 40문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전 범위를 자꾸 보면서 이렇게 틀린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가 부족한 파트를 하나씩 잡아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알았죠? 특히 채권법하고 물권법은 무조건 점수를 맞춰야 돼요. 거기 24문제인데 거기서 20문제를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채권하고 물권은 공부하는 것만큼 무조건 나와요. 민총은 조금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처음에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잡아먹고, 그게 잡아먹히면 특별법을 한번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특별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좀 공부를 치러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열심히 하려가지 막. 예를 들면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 돛 닦듯이 막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는 몇 번 얘기하지만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이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하잖아요. 제일 잘하니까 남 하듯이 똑같이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여러분요, 떨어지고 나면 어느 누구도 안 할래 이루어해 주잖아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하는 것이고, 합격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돼. 합격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요, 합격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이루어해 주지 않아요. 모든 책임 내가 따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합격하면 모든 게 나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부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뭐 집에 가서 날마다 잠만 자고요. 시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도 또 타다 나셔가지고 또 아프고요. 그래서 병관하고 별짓 다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인데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한 말은, 열심히 하지 말한 말은 남들 따라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나한테 맞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딱 정확하게 60이 안 된다? 강의 들어. 그거보다 더 빠른 거 없어요. 알겠죠? 그거보다 빠른 게 없어. 강의 듣고 60점이 어느 정도 계속 60점 이상 넘는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범이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것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범이 나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요, 14번은요. 1번. 을이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러니까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했죠. 그리고 나서 이 지상권자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어요. 매수. 그러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하죠. 누구 때문에? 저당권. 이 말이죠. 자, 1번 봐봐. 1번은 뭐냐? 이거죠. 이 말은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을이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에게 저당권 설정. 이 말이에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그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이 말이죠.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1번이에요. 자, 다음에 2번이요.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정소유 토지죠. 자, 2번은요. 2번 이렇게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 정이에요. 정소유 토지예요. 갑의 토지에 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이요. 을이 1번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이에요. 알겠죠? 물상보증인 나왔으면 상속이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을이 단독으로 상속, 을이. 봐봐요. 을이 1번이 상속하죠? 상속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이 상속하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한다.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만약에 채무자다. 채무자를 상속했다. 그러면 1번, 2번 전부가 다 뭐가 돼? 소멸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뭘 했다? 매수.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 점유권은 혼동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4번 채무자 갑소유 토지의 채권자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이번엔 또 4번은 뭐냐? 채무자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갑이고요. 여기 을이요 1번, 여기요 병이요 2번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1번이 상속을 하든, 그 다음에 2번이 채무자를 상속을 하든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한다. 둘 다 소멸한다. 채무자는. 누구 하든지 간에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5번은요.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 병이 저당권이죠. 여기는 5번이죠. 5번은 뭐냐? 이렇게 갑소유죠. 갑소유의 을이 전세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병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저당권 어떻게 한다? 소멸하죠.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15번 옳은 것은요. 1번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 줄 것이고 바로 밑에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통상의 필요비를 가로 묶고 통상의 필요비는 뭐예요? 마모하는데 교체. 마모하면 교체하죠? 고장 나면 뭘 해야 돼? 수리. 그래서 교체나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알겠죠? 교체 비용, 수리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죠. 패소 동그라미. 그러면요. 패소한 때부터 줄고 패소한 때부터 그러면 패소한 때부터 뭐가 되냐? 타주가 돼. 타주. 악의 점유자 줄고 악의 점유자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언제나 이게 정답으로 나오죠. 어떤 걸로. 알았죠? 패소 시부터 악이라고. 언제부터? 소재기 시. 봐봐. 여러분 이런 말이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소송이 오면 여기는 소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하죠. 2월 1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패소하죠. 소제기란 말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패소는요 5월 1일에 패소하죠. 패소하게 되면 소제기 시부터 여기서부터 뭐가 된다? 악의가 돼. 그럼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볼 때 소제기하고 패소하고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면 큰일 나.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여기서 패소하면은 만약에 갑의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을이. 그런데 을이 지금 그러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거 아니에요? 수취하고 있다가 패소했다 가죠? 그러면 과실 수취할 수 있어 없어? 언제부터 없어? 소제기 시부터. 여기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 거지 패소한 때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여기는 소제기고 여기는 패소니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 알겠죠? 자, 3번 점유자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OX, X죠. 뭐가 틀렸어?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그가 틀렸죠.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알겠죠?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 선의는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입증. 4번 폭력 동그라미 은비 동그라미. 폭력이나 은비는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안 했어.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악의점이야. 악의. 폭력하고 은비하고 또 뭐 소제기시. 이것을 악의점자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없다 해야지. 선의인 경우 필요 없어. 폭력이나 은비는 악의 점유자를 본다고 법에 나와있어. 그래서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5.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서 점유자의 선택 틀렸어.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 소유자. 다른 말로 누구? 회복자. 그래서 점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점유자가 만들죠? 소유자, 회복자 이렇게. 16번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옳은 것은 1번 직접 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점유권을 침탈당했죠? 그러면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 줄 것이고 간접 점유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해? 직접 점유자를 표준으로 판단해.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다? 간접도 침탈.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다?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2번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이란 말은 침탈이 아니다. 아니죠.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3번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침탈자의 줄고 선의의 특별승계인 상대방이 아니다. 아니죠. 누구라고 해야 돼? 악의의 특별승계인. 알죠? 선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요 4번 몇 번 얘기했어요. 요즘 이렇게 잘 나오니까.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거기까지 줄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점유 보조자라니까요. 이 말이 영업상이야. 영업상, 알바생, 영업상, 가사상, 기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가사상 그럼 뭐예요? 파출부. 알겠죠? 영업상, 알바.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고 뭐만 있다? 자력 구조권만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행사기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17번 지득쇼 1번 자기 소유 부동산 될 수 있다. 그래서 명의 수탁자가 점유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도 되고 시효 기간이 진행되던 중 몇 년? 17년 것을 진행되던 중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죠? 진행되던 중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 효과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번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효 기간의 만료로 즉시 OX X죠. 점유 취득시효는 뭐요? 점유 플러스 등기죠. 등기를 해야 돼. 4번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처럼 반드시가 틀렸어. 반드시가 우리는 뭐냐면 소유자의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변동이 있다 그러면요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알겠죠? 변동이 없으면.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을 뭐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해. 이해관계인.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 주고 제3자가 이전 등기 그러면요 제3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사례 문제. 그래서 2번 사례 문제 나오면 한 번에 이론 문제 나오는 정도. 이렇게. 알겠죠? 자, 18번에 첨부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합되었더라도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 줄고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을 뭐라고 그래? 벽지 봐봐. 벽지.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죠. 벽지.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부합이다. 부합. 다른 말로 구성 부분.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속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2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죠. 그럼 부합 동그라미 부합, 그것을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원시취득.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물 위에 지분권을 취득, 그럴싸하죠. 그런데 뭐다? 원시취득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든 권리는 다 어떻게 돼? 없어지죠. 원시취득하고 엽줄국어 제3자 권리는 보호돼. 제3자 권리는 보호되지만 원시취득이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소멸하고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분권 이해? 그러면 안 된다. 3번 동산이 부동산에 포함하죠.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알겠죠? 무슨 취득? 원시취득. 4번 가공물. 가공은 어디다 가공한다 했죠? 가공은 어디에다 가공을 해? 그래서 거기다가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해. 알겠죠?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원재료의 가공자에게 속한다. 가공자? 틀렸죠. 누구한테 속한다? 원재료. 재료주의야. 재료주의. 원칙 재료주의. 예외적으로 가공주의. 이렇게. 5번 잘못 읽으면 원칙적으로 원재료 여기만 있고 정신 없는 사람은 빨리 성격 급한 사람은 여기 있고 훅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가공주의죠. 가공주의. 원재료 그러니까 재료주의 이렇게 할 수 있죠. 5번 동산 간의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주종의 구별 없이. 틀렸죠. 주종의 구별 없이가 아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우리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럼 누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럼 누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죠. 그래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해. 자요, 19번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죠? 5번을 보면 동산의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 조건 원칙적으로 주종의 구별 없이. 그게 틀렸죠? 주종의 구별이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주종의 구별이 되면 주된 동산. 주종의 구별을 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 알겠죠? 자, 19번 지상권.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었죠. 2번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당해 지상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이게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2014년 거 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그 강의 들으면은 보통 이렇게 한 2달 정도는 가지 않아요? 안 돼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요, 여기요. 그냥 저도 해본 소리예요. 나도요. 다른 과목 들으면요 바로 없어져요. 알겠죠? 자요, 가위요. 가위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이렇게 지상권이 있죠. 이런 우리가 지상권에 관한 지료를 등기했냐느냐. 한 달에요 30만 원 받기로 했어. 월. 근데 지료 등기를 안 했어. 등기하려면 을이 이걸 지상권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면서. 우리가 대항이란 건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임대차 봐요. 임대차 월세 30만 원 내기로 했죠. 등기해 안 해 우리? 안 하죠. 그런데 월세 받아 못 받아? 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받죠. 등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당사자 간에는 대항이란 말을 쓰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계약의 효력을 당연히 주장하죠. 당사자 간에는. 그런데 내가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때 대항 등기란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등기가 있든 없든 갑은 을한테 당연히 지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을에게 받았던 지료를 병한테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죠? 당의 지상권자에게 그랬잖아요. 당의 지상권자 갑하고 을 이 말이잖아요. 이때는 등기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써요. 거기다가 등기 없으면 지상권 양수인에게, 등기 없으면 지상권 양수인에게 주장 X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상권 양수인에게. 동포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요 3번은요 구분 지상권의 전속기한을 구분 지상권도 지상권이죠. 영구로 할 수 있다. 4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또 뭐뭐 있죠? 뭐뭐? 한 4개 정도 보면 뭐뭐가 있어? 한 5개 정도 되는데 4개만 보면 뭐? 지상권 또 전세권 오케이. 또 임목 오케이. 임목 위할 수 있죠? 광어권, 어업권 이렇게. 광어권, 어업권 위에 임목 위에 지상권, 전세권 위에 뭘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5번요.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전속기간 내에서 뭘 할 수 있다? 타인에게 말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그럼요 봐봐요. 설정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 줄거 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줄거. 써요 거기다가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우리가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인 거 딱 하나가 있어. 뭐? 오케이. 물권이 딱 하나.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플러스 등기해야 대항을 해. 전세권은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등기해야 대항을 해. 알겠죠? 보통은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요. 양심 있으면 좀 암기할 건데요. 알겠죠? 됐죠? 자, 20번은요. 1번. 승역지가 여러 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죠? 자, 줄고요. 후수의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옆줄 거서 상린관계 규정과 유사. 상린관계. 상린관계 보면 물에 관한 상린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린관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역권에서 해결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용수 지역권이다. 이란 말이죠. 2번은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죠. 그럼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면 어떻게 돼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이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공유자 1인 동그라미 1인용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소멸 동그라미 중단. 좋아요 나빠요? 좋죠. 또 그다 써. 소멸시효 중단해서 밑에다가 취득시효. 취득시효 할 때 취득 동그라미요. 한 사람이 취득하죠?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 중단. 취득시효. 알겠죠? 지역권은 계속 동그라미, 표현 동그라미.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자, 시효 취득이요. 통행지역권이요. 통행지역권 3대 요소. 뭐가 있어?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 3대 요소 뭐? 계획도 표현도 앞에 놨잖아요. 자, 준비됐죠? 그리고 준비라도 해야죠. 내가 부르는데요. 알겠죠? 요역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생각 안 나요? 어디에다가? 승역지상에 뭐를 해야 돼? 통로 개설. 이 셋 중에 하나도 빠지면 절대로 안 돼.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 절대로 안 돼.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게 뭐예요? 통로 개설 없이. 알겠죠? 통로 개설 없이.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 승역지상에 뭐? 통로 개설. 알겠죠? 뭐 반드시 그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요. 4번. 지역권 설정 계약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은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 거기다 등기하고 무상원칙. 지료는 줄 필요가 없어. 전속기간은 몇 년? 전속기간은 몇 년? 우리가요? 민법에요. 지역권의 전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알겠죠? 전속기간 옆줄 긋고 민법 규정이 있어.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영구무한 이렇게. 5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할 수? 지역권이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21번. 장차, 전세권이죠. 장차 전세 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도 줄고 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말은 뭐죠? 거기다가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 이 말이죠. 우리 그 말 들어봤죠?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한다.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전세권도 유효하다.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목적물의 인도,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원인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X 제공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우리는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 여러분 동시행이면 뭐죠? 항상 봐봐. 항상 여러분요 동시행이다. 그럼 무슨 말이 따는데? 동시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경매를 할 수 없다. 경매를 하고 싶다. 경매를 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뭐라 한다?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러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뭐를 제공해서? 자신의 채무를 뭘 해서? 제공해야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뭐죠?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이 말이죠.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자신의 채무 제공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란다? 동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줄곧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자, 4번은요. 건물의 일부. 여러분 건물의 일부란 말이 딱 나오면 항상 D를 보라고 그랬죠? 그것이 경매이냐 우선변제냐. 만약에 경매다? 나머지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선변제다? 나머지도 된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 맨 끝을 봐.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하지 못한다. 경매를 청구하지 못한다 밑에 써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 우선 변제권 행사 그 정도만 써. 너무 기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 이렇게. 자 5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전세 존속 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 양도 계약과 전세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압류 채권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5번 때문에 이제 이걸 했는데요. 봐봐.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하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작게 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되게 말이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전세권 이렇게 등기를 했단 말이죠. 전세권 등기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A요. A라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이 채권자한테요. 돈 1억을 빌린 거예요. 그 전세기간이 만료가 됐어. 이 사람은 여기 압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전세금 있죠, 전세금. 이 전세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해, 병한테. 알겠죠? 그리고 이 전세권 등기 있죠? 전세권 등기를 병한테요. 부기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기 등기를. 그러고 나서 뭐랬냐, 을이 갑한테요. 통지를 했어, 통지. 뭐라고 통지했냐? 전세금을 내가 병한테 양도했다. 이렇게 통지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통지를 하고 나서 병한테 양수인이죠? 채권 양수인. 전세금이죠? 채권 양수인이잖아요. 이렇게 양수하고요. 여기 전세권은 등기를 했단 말이죠. 언제요? 이것은요? 4월 1일 날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채권자가 여기에다가 돈 안 주니까 여기 전세금에다가 5월 1일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가압류를 뭐란다? 가압류는 뭐죠? 등기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가압류 등기요. 그러면 이 전세금에 대해서 누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가 이 말이죠. 누가 가져간다? A다, 병이다 이 말이죠. 누구다? A다 이 말이죠. A다. 이것을 이제 뭐냐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채권 양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채권 양도는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예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라든가 내용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일자죠. 등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확정일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이거 뭐죠? 내용 증명 같은 거 다 어디서 하죠? 우측 가서 하잖아요. 스탬프 찍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등기라든가 내용 증명 같은 거죠. 내용 증명 이런 것이 1순위고요. 이게 없을 때 채권 양도예요. 통지라든가 또는 승낙 이게 2순위야. 2순위. 이게 2순위. 먼저 이게 1순위요. 이게 먼저 있는가 봐. 이 사람이 먼저 1등이에요. 다 그러면 등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내용 증명을 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순서가 누가 빠르냐를 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전세금이 있는데 이걸 친구가 나한테 양도하고 싶어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채권 양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돈 빌려줬다는 것을 압류하든지, 그렇다면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은 채권 양도를 한다고 해야죠. 그때 채권 양도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 증명 우편에 의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둘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록 이 사람은요, 봐봐. 이 사람은 가반한테 뭘 했어? 통지했죠? 통지하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에 대해서 부기등기했잖아요. 채권에 대해서 등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냐? 내가 전세권에 등기했지 않았냐, 전세권에.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판례가 말했냐? 그것은 물권이고 전세금은 채권 아니냐, 채권. 채권은 채권으로 별도로 따진다. 그래서 먼저 확정일자에 있는 등기, 이것이 비록 5월 1일이 늦지만 먼저 손수에 관계없죠? 먼저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가 먼저 우선하고, 이게 없을 때 뭘 따져? 통지나 승낙을 따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통지만 있으니까 이건 따질 필요가 없죠.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있으니까. 그게 등기가 1번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요, 채권의 전세금의 양수인은 가압류 채권자한테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또 이제 부동산 중개라고 그럴 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금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알겠죠?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세를 구해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빚쟁이들한테 뭐가 돼요? 좀 있으면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가 이제 우선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럴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5번 보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전세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 양도계약과 양도계약만 했죠.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알겠죠? 전세권 양도계약하고 전세권 이전 했죠. 그 채권이 뭐죠? 전세금의 압류채권자. 압류는 뭐죠? 등기. 압류채권자.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금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가 있죠? 압류 등기가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지금요, 몇 번 지금 최근에 지금 한 2, 3년에 2년에 한 번씩요, 다른 국가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에 나왔는데요. 아마 작년인가 또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사법시험에 나왔을 때는 되게 길었어. 되게 길었는데 그나마 이건요, 가장 짧게 나온 것이니까 이 문제를 선택한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럼 이런 뭐예요? 우리가 전세금에 있어서 전세권에 부기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그 전세금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뭐다? 물권이고 채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 양도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 전세권은 전세권 양도 방법을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권은 채권 양도의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다? 확정, 일자, 있는 증서다 이런 말이죠. 자, 22번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가 있을 때? 변제기 있을 때 변제 받을 때까지 불구하면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번 유치권의 의의를 그대로 나오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해 줄과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권의 변제, 거기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선 변제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알죠? 우선 변제 그러면 안 돼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줄고 정당한 이유, 두 번째 감정인의 평가, 알죠? 그 다음에 그때 법원의 청구, 또 하나서 채무자에게 통지, 옆줄 긋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요, 이러면 쉬는 시간에 그런데 시간이 전에 왜 이렇게 떠들었어요? 에너지를 다 쏟고 나니까요. 대답을 안 해요. 그것을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얘기해.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4번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뭐를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뭐를 해? 소멸. 당연하죠. 점유는 뭐죠? 점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죠. 또 중요한 걸 하나 났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 진행한다. 자, 23번은요.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종물이나
부합물에만 한다 미친다. 2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또서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자, 3번 저당권은 장래채권, 장래채권을 담보하게 설정할 수 있죠? 그걸 말한다 근저당이라고 하죠. 그것을 근저당. 그럼 저당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근저당 들어있고, 저당권 속에 공동저당 들어있어요. 그럼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 속에 지상권 속에 일반 지상권이 있고, 구분 지상권이 있고, 법정 지상권이 있고, 분묘 기지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전부를 다 뭐라고 그래? 지상권이라고 그래. 여기는 공동저당이 있고, 근저당이 있고, 그다음 보통의 지상권이 있죠? 이 전체를 저당권이라고 하고, 만약에 꼭 집어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그러면 꼭 집어서 공동저당에 관한 것, 그러면 그때만 보는 것이고, 그런 말 없이 그냥 저당권에 관한 것, 그러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4번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 효력 발생 요건. 5번 저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 대금 청구권에 대해서 매매 대금 청구권 된다, 안 된다? 물상대위는 뭐다? 물상대위권 줄고 없고 멸회공이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매매 대금하고 매매 대금 또 뭐가 있어? 매매 대금 또 뭐가 있어? 차임. 매매 대금과 차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4번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여러분요, 봐봐. 학생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순서로 가는 거, 순서로. 여기요, 갑이 저당권이에요. 여기요, 을이요, 유치권이에요. 여기요, 갑이 경매 기입 등기.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압류 등기라고 그래요. 여기요, 을이요, 유치권, 이렇게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경락인이 이렇게 있죠. 경락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경매가 되면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잖아요. 말소기준 권리 1번이죠.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하냐? 저당권이 하면 다 소멸하냐? 여러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죠. 이런 보면 뭐죠? 중개사법에 보면 경매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고 언제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 그걸 뭐야? 대표적으로 유치권이라고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거 왜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경매 기입 등기, 여기 압류 등기 하죠? 압류 등기 하면은 압류 등기 이전에 있었던 유치권, 저당권보다는 늦지만, 압류하기 전에 있는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여기는요, 이 유치권은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서 문제. 대항하지 못한다 말은 유치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은 성립하나, 뭐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항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으면 대항이란 말이 없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요, 임차인이 임들한테 보증금을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보증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그 보증금을 옛날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보증금을 준 적이 없어, 임대인한테. 월세만 조금 내고 있어.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새로운 사람한테 보증금 날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없으니까?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항을 못하는 거야, 당연히. 무슨 말 알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대항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나,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경매가 되면 일단 유치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전속한다, 이 말이죠. 단지 경락인에게 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번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줄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만 유치권 취득, 경매 절차의 미수행에 대항할 수 있다. 압류 동그라미 압류,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이렇게 얘기해.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똑같은 말이에요. 2번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재고액 중에 산입, 이자 동그라미, 산입 동그라미. 그래서 이자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 X. 3번 근저당권 실행비용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은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언제요? 경매 신청 시간이죠. 경락, 대금, 완납시. 두 번째 줄 끝에 경매 신청 시간이고 경락, 대금, 완납시. 5번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저당권 효력이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저당권 효력 줄거봐. 저당권 효력 기본적으로 뭐죠? 기본적으로 다른 약정 X,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플러스 설정 전후 불문.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 전후 불문. 등기 여부 불문.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또 뭐가 있죠? 경매 목록 불문.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옆줄 긋고. 자, 저당권 다시 읽어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없으면 설정 전후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요, 거기 보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는. 왜 그러냐? 맨 첨예 때문에 그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25번까지만요. 옳지 않은 것. 1번 계약금 계약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요물 계약. 그 다음에 무슨 계약? 종된 계약. 2번 승낙자가 청약의 변경을 가했죠. 그러면요,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3번 당사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같은 내용의 청약, 동일이죠, 동일.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 두 청약이 모두 뭐 해야 돼? 도달. 두 청약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돼. 4번 계약 체결이 뭐가 되더라도 좌절.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이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맨 끝에 손해가 뭐죠? 실내이익이죠. 실내이익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5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주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없어도 성립한다. 성립.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이러면 26번부터 보도록.